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3,100선을 내줬습니다. 어제 양시장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다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박스권 지수 안에서 테마성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새로운 주도주를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함께하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어렵게 끝이 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광보합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2%대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IT 기술주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대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나스닥 시장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박스 권역에서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이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이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간에 저점 자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변동이 좀 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거래소 시장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사항들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3거래일인데요. 현물과 선물을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폭은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변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외국인 쪽이 그나마 알게 모르게 작년 같은 경우 선물을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이 부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탄력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면 노란색 쪽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누적 매수인데요.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러니까 차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 현물과 선물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습니다.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박스 권역입니다. 61선 자리대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근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만약에 이 940포인트 자리대, 저점 자리대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930포인트 자리대, 1차적으로는 930포인트 자리대를 지지 라인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봉 차트를 좀 보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지만,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들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우선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결국은 자동차 쪽하고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경기 민감주죠. 물뚝주라고 좀 표현을 하죠. 철강 쪽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건설, 화학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가에 대한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정유주에 있어서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이 부분들 때문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서 마르냐 아니면은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같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쪽, 섬유의복 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음식료 쪽보다도 섬유의복 쪽이 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대체적으로 IT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IT 쪽에 좀 상당히 많을 건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IT 쪽이 빠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실적이 안 좋다라든가 혹은 업황이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국내 쪽에 있어서의 이 조정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EO가 인터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된다라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 55,000원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 후공정 쪽이죠.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을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는다라면 조정했을 때 분할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그런 전략. 그러면 결국 IT 쪽 섹터는 뭐 메모리가 됐든 비메모리가 됐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구입 가격에 있어서의 랠리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좀 상당히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풍산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었죠. 풍산이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따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 아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S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뭐 첫 번째 종목은 LS예요.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왔었고 정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내수 쪽 섹터입니다. 제로투세븐이에요. 어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해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도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하락했다가 쭉 밀어 올렸다면 어제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대로 힘이 빠지면서 쭉 밀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지수는 기어가고 있고 또 어제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보험 업종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철강 금속 업종은 어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국제금리 상승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크게 보이면서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나란히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1% 가까이 빠지면서 81,4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는 거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홀로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 그 상승분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5%가량 빠지면서 13만 3천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5%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도 1.5% 하락으로 다시 38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와 셀트리온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후에 아이오닉 5를 공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그간 현대모비스가 전담해 오던 배터리팩 공급의 1차 협력사로 세방전지를 선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장 초반에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80만 원 선을 넘어섰다가 최근에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2% 넘게 빠지면서 7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2% 하락으로 5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8,4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 시장 컨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0.5%가량 빨간불 켜면서 3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1.12% 하락으로 3,045포인트, 코스닥은 1.4% 하락으로 9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서로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헬스케어는 0.08% 약보합, 셀트리온 제약은 0.19%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0.06% 강보합으로 3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시즌 오늘 더 빠집니다. 어제 9%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총 4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은 4%가량 빠지면서 시총 5위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14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8% 상승한 1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 전지 계속해서 빠지네요. 3.6% 하락으로 1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가량 하락으로 6만 6,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 ENM도 0.7%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빠졌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 시장에 대해서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는 잠깐 강했다가 오후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전형적인 박스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게 뭐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위로 돌파하지를 않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밀리면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우리가 이제 박스, 네모난 박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밀릴 때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밀린다라고 해서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물론 조심도 해야 될 종목도 있겠지만 조심보다는 좋은 종목들의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좋은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잘 사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IT 섹터도 있지만 소비재 섹터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소비재 섹터라든지 그동안에서 많이 못 올라갔었던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잘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더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저점 라인에 이제 지지하는 라인까지 내려와게 돼요. 그래서 2,950 라인 정도 그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흔들릴 때에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래서 잔잔한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요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의 흐름은 늘상 있었던 흐름이고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한 달 전에 여기서도 그랬었고요. 여기서도 그랬었고요.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듯이 매년 있는 일이고 매달 나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빠진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고점에 떠 있거나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특히 개별 종목들은 3월달, 4월달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3월달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연속 4년 이상 적자가 나 있는 회사들, 이런 애들은 희망도 조금 없고, 그렇죠? 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있다는 얘기는 회사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애들은 3월달, 4월달 상장폐 시즌 때 항상 그 중에서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금은 철저히 조금 제외를 하시고 우량한 쪽들로 하시거나 아니면 매매 종목들 하더라도 매매를 할 때에서는 정말 짧게 끊어야 됩니다. 사고 팔고 먹으면 팔고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할 게 아니라면 지금은 물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부터 살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메디톡스 질문 주셨네요. 자, 메디톡스. 자, 이슈가 어제 나왔죠. 최근에 계속 그 대웅제약과의 그 특허권 얘기로 보톡스로 대한 이제 분쟁 얘기가 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둘 다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어제 강했는데 오늘 좀 밀리긴 하네요. 어쨌든 둘 다 어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대웅제약도 어제 흐름으로 따지게 되면 20% 장중에 고가 20% 갔다가 종가가 14%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눌리는 편. 그래서 메디톡스 그다음에 대웅제약 둘이 이제 그 보톨리눔 독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그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합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공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이거를 본다라 그러면 많이 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보유는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슈가 일단은 크다란 이제 그 장애물이 사라졌죠. 이걸 엄청난 호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악재가 사라진 것뿐이니까, 악재가 거친 것뿐이니까, 요 자리 정도,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19만 7,600원인데 19만 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차피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이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향 하겠죠. 얘도 뭐 25만 원, 뭐 26만 원 다시 25만 원 쪽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가 전망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다날. 자, 지금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 이제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이라고 다날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요게 이제 100만 명 이제 돌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가 이탈이 잠깐 됐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 그래서 어제 29.몇%로 마감을 하고,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 흔들어주는 부분인데,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도 어려워요.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거래가 오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연봉을 이렇게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죽어야 진짜로 죽는 거지. 또 이렇게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는 게 테마주의 습성입니다. 다날은 예전에는 그런 이 정도의 테마주의 습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상승세와 그다음에 그 열풍에 맞춰서 가상화폐 열풍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개별주가 돼버린 거죠, 지금. 완벽한 뭐 테마주, 개별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뭐 못할 거는 없어요, 선수들은. 근데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3월달, 4월달에 상패로 된 뭐 그런 종목들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할 정도죠. 그래서 다날은 이 자회사라든지 하고 있는 상업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음악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콘텐츠 부분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달콤 그걸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또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테마주처럼 잡주처럼 움직이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요, 이건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5천원까지 내려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얘가 변동성이 심해서 5천원까지 내려간다. 회사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애들은 그냥 사면 되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수 패턴 매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좀 드리면 8,0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단타로서는 지금도 매매가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직 가상화폐라든지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끝나지를 않았고 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죽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죠? 박스권이고 원래 그래요.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하루 이틀 뒤에 혹은 오늘도 돌릴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밀리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커다란 고목과 같은 단단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할 건지 그 종목을 정해야 돼요. 그걸 철강주로 할 건지 건설주로 할 건지 IT 대형주로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음식 소비재, 뭐 백화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고팔고 하다 보면 지금 시장은 완전히 진짜 돈을 다 잃기 좋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OCI입니다. 자, OCI. 여러분들한테 OCI 이제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이 꽤 났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좀 개파락이 나오고 좀 밀렸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있죠. 자, 요거는 2월 8일 날, 올해 2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1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고요. 기존의 목표 가격을 13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월 8일이니까 이쯤에 말씀을 드렸겠죠? 여기서 눌리티에서 공략을 시켰고, 지금 17% 정도 수익이 났다가, 여기는 17%가 더 됐겠죠. 근데 어제까지가 17%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린 건데, 눌리면 또 갑니다. 시가총액은요, 대략 2조 8천억짜리 종목이고요. 상장 폐지될 일이 없고요.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다 빠졌던 종목인데 올라간 이유는 중국의 신장 지역 폴리실리콘 불매 움직임 속에서 유럽도 불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견제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폴리실리콘 불매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OCI 폴리실리콘 관련주들이 지금 거기서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강세를 보여줬는데 바닥주고요. 흔들리면 지금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는 거지 죽을 종목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저는 15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괜찮고요. 공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좋은 종목들, 더 만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OCI도 괜찮지만 그래서 OCI는 공략을 해도 되지만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시그널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OCI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작 그래도 조금씩 회복해 주려는 노력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8%까지 낙폭 줄였고요. 코스닥 여전히 1% 넘는 낙폭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지금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역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위트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위트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죠. 위트론, EID 같이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은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뭐 300원이 안 되는 그런 구간, 200원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500% 이상, 500% 정도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눌림 자리일 수 있지만 조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이 좀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최대한 좀 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눌림, 반등 중이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11선 지지 확인해 주시는 선에서 일단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선을 조금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만약에 조금 많이 눌리더라도 700원짜리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가더라도 내 매수가만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뭐 국부 펀드 의 말을 빌려서 일단 코로나 그런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국내에도 이제 들여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섹터를 저는 뭐 아시겠지만 주식은 이제 선행지표이고 예전처럼 뭐 치료제 관련해서 와 이런 것들은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움직여서 다른 부분들을 보고 좀 먼저 다른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MM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운 관련해서 조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인데 뭐 바닥권 대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도 어마어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매수매도 좀 반복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상승하는 중간에서 굉장히 조금 매도를 많이 하고 최근엔 다시 이제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세는 아직은 양호합니다만 일단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작년 3월부터 이제 지켜보면은 이게 2,000원짜리부터 거의 17,000원짜리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어렵다면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은 챙기시면서 다른 방향을 보고 미리 다른 종목들을 조금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기대감이 너무 많이 지금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네, 차분하게 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네, 일단 5일선 지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5일선은 오늘 지켜주지 못했어요.
11선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 11선 지지, 단기 평선이 11선 지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죠. 네, 저녁 시간에 어제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관련주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6천만 원, 6,500만 원도 넘게 이제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나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런 뭐 시장 뉴스나 이런 것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코인 관련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뭐 상승이 많이 나왔고 눌려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유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급을 잘 체크하시고, 코인 관련 그런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상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입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이라고 보였는데 시장 자체가 꺾이면서 지금 뭐 5일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 9,500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눌리면 오히려 더 좋죠.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8,970원 지금 현재가 기준인데 저 자리에서 진입하셔도 좋고, 천천히 조금 모아가신다면 많이 열어두시면 8,000원까지 모아가셔도 되고, 지금 8,500원에서 9,000원 저 사이 밴드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면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네,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제가 뭐 상단 자리 그냥 잡아드릴게요. 9,000원 이하에서만 천천히 모아주시고, 일단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이제 1,500원, 네,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1,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저 이상 전 고점 11,450원 저 자리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8,000원까지 열어드릴 테니까 여기 박스에서만 천천히 모아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은 쿠팡이나 뭐 비트코인 관련 수혜가 지금 양방으로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 단일성, 저는 이제 재료로 볼 때 한 재료보다는 두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다각화된 그런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입니다. 네, 최충상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SBI 핀테크 솔루션즈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5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11,450원 선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보성 파워텍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촉진 테마주로서 연기됐었지만은 뭐 요즘은 이제 전기차하고 또 연계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전력 설비죠, 뭐 공중 케이블 이런 것도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 또 원자력 발전 관련한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3월 달에 한번 네, 바닥을 제대로 강하게 찍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한 후에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가 121선을 깰 듯 하지만은 깨지 않으면서 추세선도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추세 그 상승 흐름을 보면은 짧게 파동들이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짧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제 연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그래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좀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정을 길게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한 번씩은 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살짝 눌렸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 자리에서 살짝 눌렸을 때 매수 타임 잘 잡으신다 하면은 갑자기 어떤 이슈가 만나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도 좀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효성 OMB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이제 농산물 쪽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이러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하면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뭐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매년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라든가 단기 수익도 매년 나와주고 있고, 고체 비율은 뭐 20% 이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지금 흐름을 살짝 좀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앞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은 후에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 보시면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양봉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장 후반에 갔을 때 자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가 보고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지난번에 여기 만들어졌던 한 10,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1,500원 정도, 1,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바닥에 있고 실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없이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 ONB까지 종목 시그널 들어봤는데, 자, 이전에 2월 9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빙그레, 오늘 장은 좀 시장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리뷰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네, 뭐 지금 뭐 식품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식품 쪽에서의 뭐 라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과자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좀 봐도 작년에도 2019년도보다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은 흐름 실적이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죠.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또 어떤 이슈가 좀 만나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57,100원에 매수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다시 한번 내린다고 하면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못 잡으시면 봐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원 잡고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눌림시에 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렸고요.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식품 관련해서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혜태제가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수익의 낙하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크라운 혜태홀딩스 계열사로서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과자에서는 이제 독보적이었죠. 2014년도에 어떻게 보면 광풍을 불러왔었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마트에서도 이 허니버터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풍경까지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홈런볼, OS, 맛동산이 있겠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으로서는 국내 최초 만두죠. 고향 만두를 좀 제조를 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 같은 비리죠. 그리고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 핏 같은 경우도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밀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옥수수 가격, 대추 가격 다 상승하면서 2008년도에 그 세계 곡물 대란이 좀 재현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그때만큼 뭐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8,600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보시면 8,47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9월 29일에 만들어졌던 1,6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햅대제과식품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1.3%, 1.38%까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사주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렵기는 한데요.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시죠. 네, 장이 안 좋습니다. 매우 좀 힘든 시장이네요. 오르는 종목이 10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장인데 힘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국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월 18일 날 추천을 좀 드렸고요. 어느새 수익률이 20% 이상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보여 계신다면은 좀 더 상황을 보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 아직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으로도 또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 좀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어제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 자체가 현지 시간으로 따져보더라도 150% 정도 되는 상황이라 쉽게 밑으로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종목이 갑자기 음봉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들 있는데 잘 보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려 아연 좀 볼게요. 고려 아연 주당 이제 15,000원 배당 결정을 했어요. 그 전보다 이제 1,000원 정도 더 올라간 배당이긴 한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반등을 자꾸 보이는 포인트.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조정 급등 나왔다 조정 거쳤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회복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추세의 하단 자리만 잘 노린다면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지금 제가 라인을 잡아놓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2만 원 정도의 가격대, 이 정도 가격이 온다면 정말 좋은 자리구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닥 확인하시는 포인트,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면서 반등을 얼마를 노리시면 되냐면 한 44만 원, 45만 원 선 정도를 노리시고 대응하면 되는 종목이죠. 지금 당장에 추격적으로 매수한다면, 추격 매수하신다면은 한번 올려칠 때 또 전고점 포인트 여기 44만 원 위에서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자리라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적도 좋고 올해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밀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조정 거치면서 가는 게 더 이쁠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요.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볼게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반일 감정, 반일 이슈 나올 때마다 좀 수혜주로서 상당히 조금 급등을 하는 흐름이 좀 많은데, 사실 이 종목은 이게 딱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땐 그냥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냥 매출을 꾸준하게 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금 모두가 힘들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통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좀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또 개선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실 차트 흐름을 따져본다면 이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언제쯤 멈출지 판단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네,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그냥 단기적인 추세에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고점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 꼭대기부터 하더라도 이런 라인들을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볼리즘부터 하단 자리에서 또 올려칠 때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갖고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추세가 좀 틀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런 흐름처럼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상승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락 쪽 흐름이라는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조금은 최소한 작년 실적과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친 이후에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좀 지켜보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동원 F&B예요. 동원 F&B라고 하면 동원 제품의 각종 이제 식자재들 많이 좀 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치도 있고, 그다음에 리챔이라고 스팸 비슷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배당도 정말 강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올해 실적도 작년 못지않게 정말 좋을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사실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게 10월부터 해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조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잡고서 매수하기 좋은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 라인으로 우선 포인트는 보이네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18만 5천 원대가 이탈하는 자리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 많이 급등한 상황에서 갑자기 18만 5천 원까지 내려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9만 원 초반대 정도가 사실 가장 좋은 자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대응을 천천히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할 것 같고, 현 구간대에서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네, 배당이라는 건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다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배당을 노리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너무 지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종목을 지켜보시고 관망 기조를 유지하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밀리는 포인트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지켜보시기를 조금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2월 8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삼성중공업인데요. 2월 8일이면 이때 월요일 날, 요날, 반등하기 시작했던 요 첫날, 일단 추천을 좀 드렸고요. 좋은 수익이 현재 좀 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10% 조금 안 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간의 시장의 흐름이랑 본다면 큰 문제 없이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간의 대형주, 굉장히 큰 대형주를 많이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드리다가 요즘에는 거의 약간 좀 작은 종목으로 내려와서 중형주를 드리기도 하거나 국보 같은 이제 소형주를 드리기도 해요. 네.
왜 이러하냐면 시장 트렌드 자체가 약간의 좀 변화 자체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너무 크게 수익 욕심을 내시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2에서 3%, 뭐 많으면은 5% 정도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뭐 방송 종목 추천드리는 거 일주일에 2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업황 자체가 원체 좀 개선 사항이 좋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또 나올 수가 있는 쪽이라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은 가격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는 나올 거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추천드렸던 SK케미칼인데 추천드리고 나서 좀 바로 시장이 좀 꺾여서 좀 밀렸지만 오늘 반등은 나오거든요. 제가 보건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또 수익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또 좋은 수익 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좋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어제 뭐 나스닥이 원체에 좀 많이 빠져서 힘든 시장이지만 오후 들어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뉴욕 증시의 현재 뭐 선물 흐름도 그렇게 막 망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권은 유지하고 있어요. 비록 아주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상황은 나와주니까 조금이나마 시장이 더 이상 빠지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해서 오후장 회복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선물 시장이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으로 일단은 돌려세웠는데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침착하게 서울경제TV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